네, 요동치는 시장입니다. 마감 전에 이 요동치는 시장 어떻게 해서 중심을 잡아 나가면 좋을지 프로의 시선 시간 함께 준비했고요.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송태영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2시 넘어서 외국의 순매수 리스트 확인해 보시면 아침하고 비슷하죠. SK하이닉스, 네이버 계속 담고 있고 조선주 안에서 하나오션이 좀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HD현대중공업 오늘 신고가 다시 한번 써 내려가는 흐름 보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지금 조선주 종목들이 외인 순매수에 지금 많이 오후장에 잡히고요. 기관 순매수에서도 조선주 여러 개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지분 갖고 있는 쪽,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설비고요. HD현대마린엔진, AS, 삼성중공업, 조선소 이렇게 좀 조선 쪽에 대한 시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조선 그래서 좀 체크를 받아봐야 할 것 같고 이게 사실 그 미국발 정책 때문에 조선주가 주목을 받아서 좀 단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미 수주도 다 몇 년치를 받아내서 데크도 모자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 나오고 또 고환율 수혜 이야기까지 나온다면 2025년도에도 조선주는 좀 주도 섹터로서 우리가 봐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 조선 섹터는 2025년도에도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2025년도는 이제 지금까지 사실 조선주들이 상승했던 그 원인 자체가 수주를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과거에 좀 상당히 오랜 시간 부진했던 이런 실적들이 이제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이 나왔었죠.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실현되는 그런 시기가 내년부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받아온 수주가 실적상으로 반영이 되면서 숫자가 나타나는 시기가 내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좀 데이터랑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주들의 빅사이클이 왔었던 때가 2008년, 2009년 이때를 가장 크게 지금과 비교를 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수주가 좀 밀려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받은 수주로 숫자가 좀 실현되는 시기가 2011년도, 2010년도 그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3, 4년 뒤쯤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어 왔었는데 그 시기에 오히려 주가상으로는 고점을 찍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좀 접목시켜 본다면은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수주를 많이 받아서 본격적으로 좀 실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주가의 고점을 수주가 이제는 조금 탄력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고점을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좀 실적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마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들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숫자들을 확인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들은 결국에는 내년에 글로벌 수주가 좀 감소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다만 수주 자체는 올해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 같긴 합니다. 한 30%대 감소할 걸로 지금 현재 전망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거는 좀 기저효과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조선사들의 어떤 선별 수주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고라던가 선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주를 이익으로 확인하는 시기가 내년부터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은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상으로 지금 그럼 신규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기에 좀 조급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켜보시고 조정을 조금 기다려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좀 상방을 열어두시면서 잘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전망 말씀 주셨고 실적에 대한 이익 실현이 내년부터 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진입하기에는 너무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높아져 있는 구간이죠. 송태영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진입은 너무 높다? 부담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고환율에 대한 부분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수주에 대한 부분도 이 피크아웃에 대한 길이가 더욱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주도 섹터가 결정이 되는 이러한 이제 섹터군을 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길게 이런 기간이 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무언가 이 관련된 모멘텀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조선 섹터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로 일부씩 들어가게 되고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기자재에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를 선택, 그리고 이제 조선 쪽으로 편입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지분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나가면서도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적이 3분기 때부터 상당히 좋았었는데 4분기 때는 3분기보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주의 이제 물량들이 자체가 매출로서 전환이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단가가 높은 이제 이 배들이 매출로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거고 환율도 이런 부분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계속 관심 있게 조선 섹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주연 대표와 동일하게 송태용 과장님께서도 조선업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기자재단도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기자재가 사실 뭐 너무 많아서 종류가 좀 선별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느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과장님? 일단은 엔진 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엔진 관련돼서는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엔진 관련돼서도 단가 자체가 성과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기자재 관련돼서도 핵심이 될 수 있는 엔진에 대한 단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HD 현대마린 엔진이라든지 이 두 엔진사들을 모두 다 관심 있게 1차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피팅 업체들도 일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키 맞추기로 성강밴드보다는 태강 쪽이 조금 더 들어가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진 쪽에서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 피팅에서 태광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조선은 긍정적으로 두 분 다 보고 계시는 걸로 정리해 보고요. 반도체 쪽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SK 하이닉스가 있긴 하거든요. 오전부터 계속 담고 있긴 합니다. 역시나 HBM에 대한 기대감인 것 같고 미국에서의 지금 추세는 브로드컴과 마벨 테크놀로지가 올라가는 것을 보아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시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기 대항마다라는 시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리 이주연 대표님 지금 미국 반도체는 다시 한번 랠리를 시작하는 듯한데 국내는 언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국내는 역시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정도 돌아와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개선되는 뭐 데이터나 이런 움직임들이 보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물론 현재 뭐 브로드컴 같은 경우와 함께 좀 HBM 좀 납품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좀 센티 자체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다른 뭐 레거시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호재도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추가적인 하방을 열기에는 그렇게 하방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단도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뭐 길게 보시면서 뭐 저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시간을 단축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은 좀 내년 1분기가 과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의 하방이 지지가 되는 구간인지 바닥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의 실적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상승이 좀 제한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장비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은 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지난 그 크리스마스 전날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뉴스였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첨단 패키징 쪽에서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일단은 공급망을 좀 재구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1대1로 이 공급사를 하나 선정을 해서 거기서 납품을 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여러 좀 다수의 공급사를 좀 선정을 해놓고 좀 경쟁적으로 이제 좀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문을 해서 이미 좀 납품을 받은 장비도 다시 반환할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은 그 삼성전자 기존의 어떤 밸류체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비단들보다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뭐 ASIC 관련한 종목들, 뭐 에이징랜드라던가 관련해서 좀 논리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테마성 종목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전자 그 공급망 재편 소식 때문에 밸류체인 종목들이 정말 이제는 차별화가 강해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주연 대표께서 짚어주셨고요. 뭐 송태용 과장님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그 반도체 투톱을 먼저 좀 보고 소부장은 나중에 보자. 그렇다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무게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냐? 내년에 HBM 여전히 납품하는 SK하이닉스를 가져가냐?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둘까요? 둘 중에는 계속 SK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HBM 쪽만 내년에도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 테고 나머지는 성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렵다면 레거시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좋아지기 전까지는 전자는 계속 저가 메리트 말고는 그렇게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는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선택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반등이 나올 때에도 베타 개수가 SK하이닉스가 늘 좋았듯이 여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소부장 관련돼서는 조금 더 강하게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생긴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특징이 없는 소부장이라면 사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모멘텀을 가져가 볼 수 있을 만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에이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충분히 수급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 싼 상태에서 모멘텀이 붙으면서 중간중간에 강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이지 관련돼서는 지금 가온칩스가 에이지 관련된 공급계약 이 취소가 되게 되면서 약간 훼손이 되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징랜드가 다시 한 번 더 보합권까지 이 가격을 올려놨다는 점 그리고 두산과 이스페타시스가 나쁜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에서는 추가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테마성 관련된 소부장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지금 구간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소부장을 또 보지 않는 것보다는 브로드컴 발수해내요. 유리기판하고 에이직 전부 다.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일단 탄력이 좋은 종목은 담아봐도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고 투톱에 한해서는 SK하이닉스 쪽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넘어가 볼까요? 통신 장비 좀 볼게요. 계속 좀 시세가 잘 나옵니다. 연속적으로 나오고 사실 트럼프 1기 때도 통신하고 통신 장비주가 정책적인 수혜를 받았습니다. 자율주행 그리고 AI 이쪽이 잘 만들어지려면 인프라가 되게 중요한데 인프라 다 통신 장비잖아요. 머큐리, 솔리드, KMW 같은 종목들 최근 들어 급등하는데 이주연 대표님 테마일까요? 아니면 정책 수혜주로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을까요? 연속성은 가져갈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매력도가 높은 업종들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애초에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의 업황이나 그리고 실적
단에서의 개선이 이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력도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매력도 자체가 크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5G보다는 오히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6G 쪽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져가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로 좀 차라리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위성 쪽이라던가 6G 관련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지금 선택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좀 탄력적인 시세를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우주항공과 위성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G와 위성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5G 통신 쪽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우주항공 테마도 엮일 수 있고요. 위성주에 대한 관심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럼 또 하나의 트럼프 트레이드가 로봇 쪽인데 그 테슬라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때문에 한 차례 한번 시세가 나왔던 테마입니다.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시세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지난 거래일, 지지난 거래일부터 꿈틀꿈틀했거든요. 송태훈 과장님, 로봇주는 워낙에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이런 이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매수하고 싶은데 어때요?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어떤 키워드에 보다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가 요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있는데 일단은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휴머노이드의 강점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이제 조선과 이제 이 로봇의 결합, 이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관점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포커싱이 맞춰지는 종목들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내 포트를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ES 2025에서 로봇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텐데 물론 새롭지는 않겠지만 관련돼서 조금 더 센세이션한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관련돼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사람이 착용을 하게 되고 그것을 보조해주는 강화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이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저는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해두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좀 기다릴만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일단 로봇 관련된 종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두산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 스몰캡 관련된 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저라면 엔젤 로보틱스 관심 있게 볼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흐름 자체는 뉴로메카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지금 워낙 바닥권에서 많이 쉬었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면서 주가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 로보틱스 그리고 스몰캡 안에서는 엔젤 로보틱스 매수 기회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요즘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오늘 마음 AI가 최우수 논문상 수상한 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스트 소프트가 또 MS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도 지금 미국에서 팔란티어가 잘 나가는 것도 그렇고 좀 계속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주연 대표님 AI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이 막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시장에서 부각은 받고 있거든요. 네, 부각 받는 이런 흐름 자체는 그래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어느 정도 공통점들이 다 있기는 합니다. 지금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 AI 그리고 소프트 AI, 로봇, 요런 일단 자율주행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고 아직까지 크게 시세가 좀 발산되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나라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요. 국책과제에 좀 한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그렇게 크게 내는 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 AI 쪽에서 좀 시세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뭐 더존비즈온이라던가 한컴 뭐 이런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는 살짝 좀 추세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정 시에는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사실 시세가 좀 붙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성 접근이 맞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매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쪽은 매매적으로 짧게 대응하는 쪽이고 조금 더 안정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쪽은 그나마 더존비즈온,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픽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오늘 JYP엔터의 상승세가 또 눈에 띕니다. 2% 상승이고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의 6위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한 달 기준 집계했을 때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기관도 한 달 기준 매수 우위고요. 뭐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 했다 이런 소식 말고도 JYP엔터는 워낙에 이제 비용을 잘 아껴서 실적을 잘 내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25년도도 봐야 된다라고 하던데 과장님 볼까요? 엔터? 무난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의 정말 엔터가 주도주가 된다? 이거는 어렵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이 사실상 많이 빠졌던 원인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이 깨지게 되면서 많이 좋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다 반영이 되고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2025년도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엔터 관련된 사사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계없이 다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흐름 자체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엔터 사사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내가 이제 엔터 관련돼서 더 오버퍼포먼 수익을 내려면 스몰컵에서 어떠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새로운 플랫폼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이 해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DOU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엔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 노머스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보시면서 엔터사 4사 중에 하나 그리고 이런 중소형 엔터 관련된 종목에서 하나 요거를 페어를 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좋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는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이지원 대표께 또 이 질문도 여쭤보겠습니다. 충전 쪽 종목들도 시세가 나오는데 현대차에서 테슬라 고객들한테 그 충전 어댑터를 무료로 선물해줬다. 단기 테마일 것 같긴 한데요. 땡큐 현대차 이렇게 테슬라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뭐 테슬라 관련주다 뭐 이렇게 해서 또 엮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은 단기적인 시선일까요? 네, 단기 시선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기존의 그 CCS DC 방식으로 기존에는 좀 어댑터를 출시를 하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슈퍼차저 방식이죠. 이제 NACS, 네, 이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를 무료로 증정을 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랑 슈퍼차저의 네트워크랑 좀 호환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미국의 전기차 충전 시장이 테슬라가 좀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서 봤을 때도 그리고 뭐 현대차의 판매량 증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테슬라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원인 자체가 테슬라 충전소의 운영 수익을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오늘 급등이 나왔던 충전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테마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속성 자체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그런 테마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환율 수혜로 그냥 현대차, 기아 최근 수급도 강하던데 아예 자동차를 보는 건 어때요? 완성차로? 그게 훨씬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매수 기회 있다? 네. 그래서 아이, 지금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자리 자체도 좀 바닥권에서 이제 슬쩍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차라리 좀 모아나가는 전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면 현기차가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년 상반기 1월 달 뭐 1분기 그때는 조금 위축될 수는 있다라는 것들은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길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송태용 과장님, 2차 전지 쪽은 내년에도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 관련돼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실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관련된 대기업들이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두리가 잡혀지기 시작을 하게 됐을 때는 그때부터는 한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한 2월 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중간중간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 매수로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은 관망으로서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주연 대표, 송태용 과장님 고맙습니다.